두 번째 수업은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페르시아에 시달리던 이오니아 쪽 도시 밀레토스의 왕은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라는 은밀한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밀레토스의 왕은 페르시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령사를 삭발시키고 그의 머리에 메시지를 적은 다음 머리가 자란 후에 보낸 거예요. 전령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머리를 깎고 거기에 쓰인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비밀 통신의 목적을 감쪽같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전령사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암호의 역사에서 스테가노그래피를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카르다노인데요. 카르다노는 3차 방정식의 일밥 해법 논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수학자예요. 그는 사각형으로 파낸 격자판을 메시지 판 위에 겹친 상태에서 진짜 메시지를 적은 다음 격자판을 치우고 그리고 여백의 글씨를 채움으로써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동일한 격자판으로 가리지 않고는 나중에 적어놓은 글씨와 진짜 메시지를 구별해낼 도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강점이죠. 이때 격자판은 마치 현대 암호 체계의 대칭 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다노 격자판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많은 국가들이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또 재미있는 사례를 찾아보면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메일에 의해 체포된 왕당파 충신인 존 트레베리언 경에게 다음과 같은 숨겨진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어로 쓰인 편지의 처음과 끝부분인데요. 여기에 담긴 비밀 메시지를 찾아볼까요? 이 비밀 메시지는 철자의 순서도 바꾸지 않았고 다른 문자를 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각 철자 사이에 혼란을 유도하는 문자가 삽입되어 있을 뿐이에요. 메시지와 조합 원칙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볼까요? 편지글에서 마침표를 포함한 모든 구두점 다음에 세 번째 철자만 조합합니다. 여기 편지에서 짙게 표시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짙게 표시한 부분을 조합해서 모아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요. 이렇게 영어 알파벳이 쭉 있을 텐데요. 편지 전체를 이런 식으로 조합했을 때 어떤 글자들이 나오는데 띄어쓰기를 해보면은 패널 at 그리고 east 그러한 문장이 나오는데 즉 예배당의 동쪽 끝에 있는 판자를 밀어보라 이러한 뜻의 단어가 나옵니다. 트레베리언 경은 다행히도 이 메시지를 알아채고는 회개할 수 있게끔 예배당에서 1시간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유를 얻었답니다.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스테가노그래피의 예를 들자면 사발통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통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은 문서를 쓰면서 주모자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모든 서명자 이름을 열거하되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사발과 같아하여 사발통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면요.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책마다 부여되는 ISBN 등의 끝자리 수는 숨겨진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야 할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수인데요. 진짜 계좌번호나 진짜 신용카드 번호, 진짜 ISBN이 아니고 무언가 별도의 정보를 담아 덧붙인 수이므로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적용된 죄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용도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력 오류나 처리 과정상의 오류를 점검하여 방지해주는 장치로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 가공이 그 존재 자체의 혼선을 빚도록 은폐시키는 스테가노그래피와 메시지의 존재는 노출시키면서 의미의 혼선을 빚도록 변형시키는 크립토그래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둘은 아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가노그래피의 성격을 알면 크립토그래피의 성격도 얼른 파악해낼 수 있겠죠? 메시지를 감추는 방식인 스테가노그래피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 쓸 수 있는 편의성이 있지만 엄격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현대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비밀 통신이 확대되면서 표준적이고 체계적인 암호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이때 크립토그래피는 일정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암호화하기 좋은 데에 비해서 스테가노그래피는 그렇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제작이 쉽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의 한계점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한계는 존재의 노출이 바로 메시지 내용의 노출을 의미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면은 통신 당사자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내용이 없는 메시지조차 숨겨진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립토그래피인 것입니다.